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넘게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부여잡아온 대패가 바닥에 떨어졌죠. 시청 직원이 내민 보상금 통지서에 적힌 숫자를 보며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120억. 평생 1억짜리 아파트 전세도 못 내본 목수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68세 노인이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방으로 향하고 저녁 7시가 되면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소박한 일상을 살았죠.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어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시청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게 축하받을 일일까요? 돈이 많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갑자기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우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서연은 사회복지사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죠. 그동안 내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엄청난 돈이 생긴다면 그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통지서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보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120억이라는 숫자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죠.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통지서를 건넸어요. 아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야? 진짜다. 공방터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해. 아내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나눴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막막했죠. 여보, 이 사실을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말하지 말자. 돈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낸다고 했잖아. 우리 자식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준호의 차가운 눈빛, 승우의 조급한 성격, 서연의 따뜻한 미소까지.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내 자식들도 예외일까요?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숨기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의 평소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죠. 아빠,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일요일 점심,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째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걱정이 되나 봐요. 괜찮다. 별일 없어? 아버지, 혹시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준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점잖은 말투였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공방 일은 어때요? 경기가 안 좋다던데. 승우가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충 묻는 투였죠. 그냥 그래. 먹고 살만해.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늘 그렇듯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진심 어린 관심은 보이지 않았고 승우는 자꾸 시계를 보며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만이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시험을 해보자. 무슨 시험?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보는 거야.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지.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도 돼? 보상금 소식을 알리기 전에 진짜 효심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 돈 때문에 변하기 전에 순수한 마음 말이야. 하지만 거짓말은, 여보, 생각해봐. 12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 전에 누가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씩 불러서 수술비를 부탁해 보는 거야.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부모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도와줄 테고, 아니라면 핑계만 댈 테니까. 그렇게 나는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 그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나는 종합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의료진과 상의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위에 작은 혹이 있어서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진실을 알기 위한 거야. 그날 밤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누가 부모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틀 뒤 큰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애비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바쁜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전화인가 봐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위에 혹이 있다고 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데. 목소리에 걱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자식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역시 준호답게 현실적인 질문부터 했네요.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 아버지 적금으로는 부족해서. 아, 그렇군요. 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버지, 제가 회사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무슨 뜻이야? 승진 심사가 곧 있거든요. 이때 개인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갑자기 큰 돈을 빼면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승진 걱정을 먼저 하다니. 준호야,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은행 대출도 있고 적금을 일부 해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적금은 이미 다 털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도 가입하셨잖아요. 준호는 끝까지 자신이 돈을 내는 방법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보험으로는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당장은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거든요. 요즘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결국 준호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첫째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비싼 과일을 사왔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괜찮다.
수술 날짜는 정해지셨어요? 아직이야. 그럼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아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VIP 병실로 모셔드릴 수도 있어요. 준호는 여전히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돈은 안 내면서 좋은 병원, VIP 병실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최고 의료진 찾아드릴게요. 돈은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준호에게는 체면과 성공이 부모보다 중요했어요.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시험에서 준호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승우를 시험해 볼 차례였어요. 준호와의 통화에서 하루가 지난 후 나는 둘째 아들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아버지야. 네, 아버지. 뭐 일 있어요? 승우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바쁘고 조급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 수술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위에 혹이 있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헉, 그럼 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승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보다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모르겠어.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한대.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3천만 원 정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우가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게. 저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이야? 사업이 안 돼서 은행 빚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투자 기회가 하나 있어서 승우의 말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승우야, 지금 아버지 수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있는 돈을 투자에 넣으면 한 달 만에 2배로 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 수술비도 해결되고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투자로 돈을 불려서 해결하자는 소리였어요. 승우야,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 해지하시면. 다 해봤어. 그래도 부족해. 아, 그럼. 승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혹시 공방부지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그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뭔 소문?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보상금이 나올 텐데 그걸로 수술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승우는 벌써 재개발 소문을 듣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했어요. 소문일 뿐이야. 확실한 건 아니고. 하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일단 그걸 기다려보시는 게 어때요? 결국 승우도 자신의 돈을 내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투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승우야, 아버지가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뭔 투자 얘기야? 아버지,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건설업계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 투자가 유리해졌거든요. 3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안에 6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확실하지 않은 일로. 아버지, 저 이쪽 전문가잖아요. 확실한 정보거든요. 그럼 아버지 수술비도 해결되고 남은 돈으로 더 좋은 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승우는 끝까지 투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 자신의 사업 기회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알겠다.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아버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우는 준호와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똑같았어요. 부모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제 막내 서연만 남았어요.
과연 서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서연에게 전화하기 전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미 두 아들에게서 실망을 맛봤기 때문이었어요. 서연마저 갔다면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았죠. 서연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내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야.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위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혹이 있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서연은 다른 질문보다 먼저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에 있어. 괜찮으니까 오지 마.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서연아, 그런데 수술비가 좀 많이 든다고 해.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버지, 적금이나 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다 써봐도 부족해. 그럼, 잠깐만요. 서연이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월급으로는 3천만 원이 큰 돈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적금에 있는 돈이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게 500만 원 있고, 서연아, 그건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은 거잖아. 그런 게 중요해요? 아버지 생명이 더 중요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부족하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직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서연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이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적금 해지하고 올게요. 그리고 병원도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서연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의 진심이 너무 고마웠어요. 동시에 두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더 컸죠. 1시간 후 서연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은행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단 제가 가진 건 다 가져왔어요. 나머지도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서연아, 이걸 어떻게 받아? 아버지한테서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서연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오빠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들도 나름 상황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더 책임져야겠네요. 서연은 오빠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서연이는 정말 효녀야. 그래. 우리가 제대로 키운 자식은 서연이뿐인 것 같아. 이제 보상금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사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거대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후, 나는 결국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보상금 소식을 알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얘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세 자식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점잖은 표정이었고 승우는 불안해 보였어요. 서연만이 내 건강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아버지, 수술 날짜 정하셨어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사실, 공방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승우의 눈이 반짝였고 준호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재개발이요? 그럼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승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0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난리가 났어요. 120억이요? 진짜요? 와, 대박이네요. 준호와 승우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서연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부자가 되셨네요. 준호가 말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수술비는 걱정 없겠네요. 120억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승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씁쓸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수술비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온갖 핑계를 댔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아버지, 이런 큰 돈은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요. 제가 회사에서 자산관리 업무도 해봤으니까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건설업계에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 쪽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승우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가 아직 아무 생각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오빠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큰 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준호가 점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해요. 승우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의 변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수술비조차 내주기 싫어했던 자식들이 120억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공방터에서 나온 거잖아요. 서연의 대답은 역시 달랐습니다. 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야. 준호가 서연을 나무랐습니다. 맞아. 아버지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야. 우리도 의견을 내야지. 승우도 동조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돈에 대한 계획이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너희 생각을 들어보자. 내가 말하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안전한 곳에 예치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은행 VIP 상품이 괜찮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은 부동산 투자가 훨씬 유리해요. 제가 좋은 땅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승우가 반박했습니다. 승우야, 너는 또 투자 얘기야? 위험한 투자로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할 거야? 형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걸요. 두 아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너희 둘 다 좀 조용히 해.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이 오빠들을 말렸습니다. 서연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중요한 일에 뭘 알아? 승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너는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이런 재산 관리는 아들들이 해야지. 준호까지 서연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화가 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수술비조차 안 내주던 놈들이 120억 앞에서는 아들 행세를 하다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언제 너희한테 재산 관리를 부탁한다고 했어?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며칠 전에 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도 안 내주던 놈들이. 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언급할 줄 몰랐나 봐요. 아버지, 그건 뭐야?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회사 체면이 더 중요했고 투자 기회가 더 중요했잖아. 승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뭐가 달라? 120억이 생겼으니까 갑자기 효자 노릇하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실망감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다그치자 승우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도와주려는데 왜 이러세요? 도와준다고? 너는 아버지 수술비보다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웃기지 마. 내 사업을 위해서였잖아. 승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도 나름대로 아버지를 생각해서 뭐 했어? 3천만 원도 못 내주면서. 아버지, 승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화를 내자 준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승우가 흥분해서 그래요. 진정하세요.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 체면 때문에 아버지 수술비도 못 낸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뭔 소리야? 아버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있는 거야? 120억 때문에? 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서연아, 너는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오빠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서연이 오빠들을 감쌌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승우는 서연의 말을 곡해했습니다. 야, 서연아. 너는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오빠, 저도 아버지 딸이라고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아들하고는 다르다고. 승우의 말에 나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야, 승우야.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사실이잖아요. 재산은 아들이 물려받는 게 맞죠. 서연이는 시집 갈 때 예단으로 주면 되고. 이 자식이. 아버지, 승우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보면. 준호까지 거들자 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전통? 전통이 뭔데?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가문을 이어가? 아버지 수술비도 안 내주는 놈들이 무슨 가문을 이어가? 그때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그만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서연아, 너는 왜 자꾸 끼어들어? 이건 우리 오빠들 문제야. 승우가 서연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빠, 저도 이 집 자식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실 때 오빠들은 뭐 했어요? 오빠들은 핑계만 댔지만 저는 제 적금 다 털어서 드리려고 했어요. 서연의 말에 두 오빠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는 관심 없고 그 돈에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야, 서연아. 내가 뭘 알아?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버지가 아플 때 진짜 걱정했어요. 오빠들처럼 계산하지 않았고요. 서연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두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왜요? 틀린 말 했나요? 오빠들은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맞잖아요. 이 자식이. 승우가 서연에게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내가 일어났습니다. 아, 누가 서연이한테 소리 지르라고 했어? 아버지, 서연이가 너무.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 사실만 말했는데? 나는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본 후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나는 세 자식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결정했다. 세 자식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준호와 승우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이 120억을 서연에게 다 주기로 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서연은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에게 전부 주겠다고 했어. 아버지,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 아닌가요? 승우도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극단적이라고? 왜?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아버지가 아플 때는 외면하고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아들 행세야? 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때 도와드리지 못한 건 정말 상황? 120억이 생기니까 상황이 바뀐 거야? 나는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아, 네,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아플 때 진짜 걱정해줬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적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려고 했고, 아버지, 그게 진짜 효심이야.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 말이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아니다. 너 같은 자식이 받아야 해. 그때 승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 언제까지 기회를 줘? 너는 아버지보다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희들이 후회하는 건 돈 때문이야. 진짜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120억이 없었다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겠어? 두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이 돈으로 아버지 모시면서 살아줄 수 있어? 당연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옆에서 평생 모실게요. 그래. 그럼 됐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이미 다 생각했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는 늦었어. 기회는 이미 줬거든. 나는 단호했습니다. 효심 없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돈만 보는 놈들한테 뭘 줘봤자 소용없어. 그날부터 나는 서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20억의 보상금은 모두 서연 명의로 넘어갔어요. 준호와 승우는 몇 번 더 찾아와서 빌었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후회가 아니라 그냥 아쉬움이었거든요. 서연은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나를 모셨습니다. 남은 돈은 사회복지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내가 제대로 키운 자식이었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뭘? 오빠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신 거요.
후회할 게 뭐 있어? 진짜 효자는 너 하나면 충분해. 그래도 오빠들도 아버지 자식인데. 자식은 낳기만 하면 자식이 아니야. 부모를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 자식이지. 나는 이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진짜 모습이 그들의 본심이었으니까요. 때로는 큰 시험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도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가족 간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서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진짜 복을 받는 법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연이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진정한 효심으로 가족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